자, 실전 모의고사 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하고 시작을 해볼게. 일단은 언급할 만한 문제가 23번 좀 어려웠지. 그 다음에 이게 지문도 어렵긴 한데 보기가 답이 되는 보기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 지문을 이해해도 답을 못 짓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을 그런 문제 같고 나머지는 좀 무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9번 어법 문제 괜찮았어. 할만했고 30번 뒤에서 풀 건데 이게 좀 까다로웠지. 왜냐면 첫 줄 해석이 안 되면 지문 자체가 딱 해설지를 보는 순간 쉬워. 그런데 첫 줄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으면 꽤나 어려운 지문으로 속할 것 같고 빈칸을 보시면 빈칸은 괜찮았어. 근데 지문에 비해서 조금 답 고르는 게 어렵긴 했으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풀만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35번 문제가 3점짜리인데 무관한 문장 치고는 조금 어려웠다. 답은 2번이었었고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요지가 있었고 그 다음 제일 어려웠던 건 36, 37 뒤에서 둘 다 풀 겁니다. 거기에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뒤에 38번 이하는 어느 정도 풀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부터 본격적으로 어휘 정리 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일단은 이 형태가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써볼게요. 여기 다시. 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서 형용사를 쓰거나 혹은 명사가 올 수도 있으나 형용사의 비율이 많으니까 형용사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for 명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요래에 나와 있으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요거 아니야. 가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얘 보어. 그리고 포인트는 얘인데 얘가 뭐야? 명사를 위해서요. 아니고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투부정사가 하는 행위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시 투부정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주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해석을 하면 봐봐. 얘에 있는 그대로 그것은 형용사 뭐뭐하다 혹은 명사 보호할 때 뭐뭐시다라고 하시고 요 포인트를 갖다가 명사 뭐뭐시 뭐뭐가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은 흥미롭다. 내가 게임하는 것이 요 포인트로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냥 하나의 형태로서 암기를 좀 해보자. 암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자.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나오는 순간 for 명사, to 동사이구나. 아,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포플러스 명사는 생략될 수도 있죠.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vice versa 잘 나오는 표현이고 은근히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봐봐. vice versa가 반대로 이런 표현. 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 반대로라는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A의 결과는 뭐 B다. 이렇게 했을 때 vice versa 하면은 B에서 A도 마찬가지다. 이렇게요. 오케이. 세 번째. aviation code 하면은 코드가 규범인데 aviation은 이제 항공 이걸 말하는 거니까 항공 규범 혹은 그냥 항공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표현은 아닌데 여 지문에서는 right of way가 길에 대한 권리니까 먼저 지나갈게요. 우선 통행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많이 했던 건데 친구들.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면 잠깐만요. 전치사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여기서 해석할 때는 이게 물론 구문 인사이드아웃 파트 2에 가시면 이거를 정말 진짜 진하게 배워요. 근데 여기 정말 달라. 장난 아니야?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이렇게 지워서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만 배웁시다. 알겠죠? 끝! 요걸 통해서 뒤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그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그 문장을 배운 것 그대로 한번 뚫어보자고요. 됐습니까? 딱 보는 순간 it is easy for, easier for powerboat 나오는 순간 아하 얘가 뭔자 주어? 아 얘 가짜 주어구나.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래서 파워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워보트 동력보트가 뭐 하는 것이 더 쉬울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자고요. 됐습니까? 그것은 더 쉽습니다. 뭐가? 파워보트가 뭐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hitting, 치는 것을. 우리 sailing ships 하면은 돛을 달고 가는 배 있죠. 범선. 그러니까 범선을 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뭐보다? 반대의 경우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보트가 요 범선을 갖다가 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쉽대.
그러니까 파워보트가 범선을 피해가는 것이 쉽대. 그 반대라기보다는, 즉 범선이 파워보트를 피해가기보다는 파워보트가 이 범선, 세일링 갖다가 피해가는 것이 쉽다는 것이 이거보다는. 됐습니까? 이 말이야. 오케이. 아, 바이스 벌사가 저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얘를 피하는 게 쉽구나. 이 말이죠. 됐습니까? Aviation codes, 항공법들이 are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똑같은 원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물 위에서는 동력보트가 범선을 피하는 게 더 쉬움. 마찬가지로 항공 위에서, 하늘에서도요. 하늘에 대한 우선 통행권인데,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의 우선 통행권이 랭크, 순위를 매깁니다. 그 비행기의 순위를 매겨요. 어떤 순서냐면 쉬운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쌩까고 그들이, 즉 비행기들이 통제될 수 있는 그 쉬움의 순서로 순위를 매깁니다. 누가 피해갈 거야? A 비행기가 피해갈 거야? B 비행기, 그림 왜 이래? 비행기야. 네, 비행기. 어떤 게 피해갈 거야? 아, 너가 더 피하기 쉽구나. 그럼 네가 피해가. 이거죠. 똑같다고요. 피해가기 쉬운 보트가 상대방을 피해간다. 마찬가지로 우선 통행권이 쉬움의 순서로 비행기를 순위 매긴다. 됐습니까? 어떤 쉬움이야? 그들이 통제될 수 있는 쉬움의 순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노인을 갖다가 비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배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갈 텐데 얘가 그러니까 주제만 명확히 인식을 하시면 되게 쉬운 글인데 주제 인식이 좀 어려웠어. 글 자체가 어렵거든.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Maritime Codes 하면은 해양법이야. 밑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해양법이라는 게 specify, 잠깐만요. 요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거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보기에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러니까 A와 B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앞에서부터 듣는 친구들은 또 이 이야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A야 아니면 not A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A를 봤을 때 reprehensible은 모르겠고요.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야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알겠습니까? 항상 보기는 반대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칙이야. 평가원에서. 알겠어? 몰라도 상관이 없어. 아, 책임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이런 뜻이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뭐에 대한 근거를, 요 보기에 대한 근거를 본문 내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한 근거, 비난을 받는 거면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한 근거가 본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글을 읽는 게 포인트라고요. 빈칸 문제처럼. 알겠습니까? 가볼게. 국제적인 항공법은 명시를 하는데 뭘 명시하냐면 더욱더 maneuverable 하면은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조정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잘 조정될 수 있는 배가, vessel이 keep out, 뭔가 벗어나서 유지해야 돼. 무엇을? 길을. 덜 조종하기 쉬운 배의 길에서 벗어난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탱이가 간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조종하기 덜 쉬운, 그러니까 더 조종하기 어려운 그 배의 길을 벗어난다. 즉 양보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더 조종하기 쉬운 배가 덜 조종하기 쉬운 배를 좀 피해가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다 어렵게 느껴졌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선장인데 더욱더 조종하기 쉬운 이 배의 선장들이야. 뭐와 같은? 동력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배와 같은. 이거 쉽겠지. 운전만 하면 되니까. 얘가 비난받아, 책임이 없어, 책임이 있어. 뭐에 대해서? 피하는 거에 대해서. 덜 조종하기 쉬운 베스를 피해 가야 돼, 말아야 돼? 피해 가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가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해석을 잘 했을 때 그렇고 위에서 보면은 얘가 이 길을 비킨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근거를 잡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이 안 되면 여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는 또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멘붕이야. 심지어 보기를 보니까 reprehensible이 3개야. 그럼 미치는 거야. 아, 1, 2, 3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죠. 뭐가 같은 거냐면 이 범선 같은 것들을 피해가는 거래요. 그 다음에 어떤 배냐면 어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배냐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배들은 피해간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더 쉬워요. 뭐가? 동력보트가 피해가는 것은, 치는 것을, 범선을 치는 걸 피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반대라기보다는. 됐습니까? 항공법이 기반을 두고 있어. 똑같은 원칙의 기반을 두고 있어.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더 움직이기 쉬운 비행기가 어려운 비행기를 피해 가야겠지.
그 하늘에 우선 통행권은 어떤 비행기를 순위 매기는데 순서로 어떤 순서? 쉬움의 순서. 그들이 통제될 수 있는 그 쉬움의 순서로 순위를 매긴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잘 피해가라 이 얘기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첫 문장을 어렵게 쓰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모르니까 지금 전부 다 꼬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부터 쉽지 뭐. airplanes 비행기인데 일반적인 운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쉽게 뭐 할 수 있어? 조종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피해가야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우선권이 있는 거야. 뭐에서? 통행권에서.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비행기인데 다른 어떤 에어크래프트 비행기를 갖다가 이걸 리젝트하냐? 거절하는 거 아니다 이가? 리필링, 연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얘가 덜 스무스하게, 덜 불편하게야. 그러면 덜 편하게야 아니면 덜 불편하게야? 조종된대. 해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종될 수 있어. 그러면 낮은 우선권. 그 다음에 얘인데 다른 에어크래프트한테 이걸 해줘. 그럼 어떻게 했어? 뒤에 보니까 더 높은 통행권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비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덜 편한 게 맞지, 그치? 그쵸? 덜 편한 게 불편한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운행에 있는 이 에어플레인보다 두선 통행권을 더 크게 간다. 왜? 덜 편하니까, 즉 불편하니까. 됐습니까? 밸런스 열기구인데 이것도 똑같은 예시겠죠. 얘가 훨씬 덜 매뉴버블, 무슨 말이야?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 이번에는 다른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얘보다 더 힘든 거야, 움직이기가. 그러면 더 높은 우선권을 가지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in distress 뭡니까? 조난 사고를 당한 요 비행기는 가장 높은 우선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가장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겠죠. 얘가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가진대. 왜냐면 사람인데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상황을 개선시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비켜줘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상 요 지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단어 하나, 이런 수거 표현 하나가 우리를 진짜 쥐잡듯이 잡는구나. 이걸 알았으면 뒤에 내용 겁나 쉬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조금 눈치가 있던 친구들이 뒤에를 이해하고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들 잘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 결국에 단어 하나, 문장 해석 하나가 그 좌지우지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좀 기억하자는 게 이 문제의 취지. 알겠습니까? 자, 넘어갈게. 여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오호.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휘부터. 봐봐. 일단은 잘 나오는데 C 다음에 또 했던 건데 이거요. 뷰 같은 거, regard 같은 거. 그러면 A, S, B를 보는 순간 우리가 as는 기본적으로 친구들 같다의 뜻이야. 같다. 같다.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얘가 목적어니까 나와. A가 간주가 됩니다. 뭐로 간주가 되냐면 as B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A는 B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A랑 B랑 어떻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A는 뭐뭐는 잠깐만요. 뭐뭐 A로 간주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두 번째. 봐봐. 여기서 이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 그런 다음에 컴마를 빵 찍고서 주어가 나오고 ing가 이렇게 나와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봐봐. 주어원은 동사원 하다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그냥 마치 and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혹은 그래서를 넣은 다음에 주어 to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원은 동사원 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나 그래서를 넣어가지고 주어 to는 마치 여기는 동사처럼 뭐뭐 하다. 이렇게 두 문장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건데 잘 봐봐.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느낌이거든. 선생님이 구문 시간에는 되게 원론적으로 이거 A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완전한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여기는 되게
실용적인 것들만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수업들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약간 그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싹 다듬어주면서 훨씬 더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진짜로요. 잘 들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잘 나오는 포인트 내가 찝은 거거든. 그러니까 꼭 좀 외워가지고 공부를 한다 알겠습니까? 봐,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ing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인데 봐보세요. 여기 있는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얘가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야. 아까 의미상의 주어 했죠. 뭐뭐시, 뭐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해석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요 해석으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명사가 뭐뭐 하는 것 다음에 뒤에 전치사의 뜻을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참고로 친구들 정리 한번 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까 했죠. for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고 됐어?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처럼 그냥 명사 형태 혹은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my 혹은 뭐 me 이런 식으로도 동명사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플레이하는 것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색해 보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내가 연주하는 것, 무엇을 피아노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scramble to 부정사 하면은 이렇게 해석합시다. 서둘러서. scramble 한다는 게 서두른다는 거니까 서둘러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일단 이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밤. 자, 요거를 싹싹 정리해서 문장을 볼 건데 지금 문장이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보는 문장이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도전해보자고요. 가겠습니다. today는 부사일 것이고 however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정도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게 be seen as니까 뒤에 있는 것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둘이 또이또이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여겨집니다. 선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형적인 게 이런 거 아니야. 1, 2, 3, 4, 5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다시 한번 주어 원 동사 원이었으면 다시 한번 주어 투 동사 투 이게 ing가 있으니까 그리고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미래가 스트레칭이 쭉 피는 거니까 스트레치 아우트 밖으로 쭉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쭉 펼쳐져 있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즉 무한대로 펼쳐져 있대. 미래가 무한대로 쭉 펼쳐져 있대. 어디 앞에? 우리 앞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는 요 컴마를 동격의 컴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고득점까지 보는 친구들한테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게 선형적으로 여겨집니다. 간주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말로 표현해 준 거야. 됐습니까? 두 개 중 어떤 걸로 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나는 독립분사 구문으로 본 것이고 오히려 해석은 동격의 컴마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오늘날 시간이라는 게 선형적인 것으로 여겨져. 즉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우리 앞에. 선형적이라는 게 이런 거 알지? 쭉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불러일으키는데 무엇을? 인식을 불러일으킨대. 잠깐만. 전치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있고 ing가 있으면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요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서 쭉 미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인식. 다시 시간이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인식. 좀 쉽게 말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인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꾸며주는 느낌이 아니라 쫙 가는 느낌이라고. 알겠어? 이런 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쌤 근데 이게 얘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상 해석이 정확한데 팁을 드리면 전치사가 있죠. 보통 오브예요. 지금처럼 명사가 있고 being이나 아니면 자동사에 대한 ing가 있으면 거의 의미상의 조합이다. 얘가 뭐뭐 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됐습니까? 여기도 자동사, run 자동사 아니야. 자동사의 ing면 빼박 거의 이렇게 간다고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인식 이렇게요. away는 형용사고 부연설명이야. 멀어지면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여기서 as는 when이네요. 뭐 할 때? 우리가 서둘러서 잡으려고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맞다 어렵다잉. 다시 한번. 오늘날 하지만 오늘날은 시간이라는 게 오늘날은 선형적이라고 간주가 돼요. 그리고 미래가 쭉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선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멀어지는 거야. 우리한테로부터. 우린 여기 있는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뭐 할 때? 우리가 서둘러서 쫓아가려고 할 때, 이 시간을 쫓아가려고 할 때 멀어진 것 같은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진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한 문장을 공부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문장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떠올려 보시면 내가 동격 컴마에 대한 의미 혹은 독립분사 구문에 대한 의미를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은 좀 생소할지라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예문에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본인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본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렵다. 그치? 근데 문제가 더 어려워. 봐봐. 문제 또 나와. 가볼게요. 어렵더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순서배열을 푸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러니까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가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된다? 혹은 해석이 되더라도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렵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유형 자체가 해석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면 더 쉬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소재를 최대한 붙여가시는 건데 어떻게 가시냐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것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A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B를 하려면 이 뒤에 B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서 이 같은 소재로 묶을 것이면 같은 소재 내에서는 커다란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과일 얘기를 하고 사과로 갑니다. 이렇게요. 고기 얘기를 하고 한우로 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게 나의 취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고 연습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돼. 근데 우리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내 것이 아니야. 버려.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게 없어져. 근데 한번 마음을 먹고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드는 순간 이런 거구나. 100%는 아니지만 한 30% 40% 느껴진다. 이거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봐봐. Modern definitions, 최근의 현대의 어떤 정의야. 뭐에 대한 정의냐면 발전, 진보에 대한 정의는 본질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대? 방식과 연관이 있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진보의 현대적 개념이 뭐냐면 진보의 현대적 개념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돼. 근데 진보라는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걸로 풀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물론 더스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뭐 디스 같은 게 있었어. 어디 있어? 있잖아. 근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지를 찾아보라고요. 이 순간 나는 해석으로 풀겠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왜 어떻게 내고 어떻게 풀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재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A번 봐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ludicrous 밑에 있나? 아, 없었구나. 이게 적혀 있는데 원래 뭡니까? 터무니없는 떠있잖아. 여기. 터무니가 없습니다. 잠깐만, 왜 그렇지? 읽어볼게. 즉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가치의 부족 때문이야. 환경에 두는 가치의 부족 때문이래.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리석대. 뭐 나쁘지 않아. 이게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분적으로는 가치의 부족. 환경에 두는, 환경에 그 탓을 돌리는 그 가치의 부족 때문이래. 여기는 소재가 맞아 안 맞아? 좀 이상하죠. 환경이 왜 나와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다. 2번. 시간이야. 봐봐. 여기서 시간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소재는 일단 일치를 하는구나. 읽어보면은 고고하기 확인했듯이 시간이라는 게 초기에는 계산되었어. 어떤 걸 준수하는 거에 의해서. 뭘 준수하냐면 이렇게 자연적인 주기를 지키는 것에 의해서 계산되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 같다 싶지? 자연의 주기를 규칙, 뭐 해가 뜨고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가져온대. 연속성의 어떤 감각을 가져온대. 이게 과거에 대한 링크라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얘가 붙는 것 같아? 안 붙는 것 같아? 모르겠죠.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A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B를 봤을 때 소재는 맞아. 근데 얘를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돼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멋들어지게 풀어볼게가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 거야. 같이. C번. 따라서 과거라는 게 거부된대. 열등한 것으로. 갑자기 따라서는 뭐 인과관계인데 여기서는 진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거가 관련되어 있대. 따라서 과거는 열등하다고 했는데 말이 돼 안 돼? 모르겠어. 즉 새로운 아이디어랑 발명품들이 여겨진대. 진보적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해. 얘랑.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소재를 보시는 건데 일단은 얘는 시간이라는 느낌 잘 안 들어. 그리고 얘랑 얘가 시간이지. 과거도 시간이니까. 맞아.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과거지. 그러면 뭐가 더 큰 개념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시간이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서상 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중에 순서를 정할 때 뭐가 먼저야라고 했을 때 소재가 둘이 비슷하니까 뭐가 위상이 높은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 그랬을 때 시간이 먼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뒤에 과거에 대한 링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현재와 대조를 하면서 과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가 글을 다 읽고 나시면 느껴져요. 이거는요. 됐습니까? 일단은 B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읽어볼게. 그러면 봐봐. 자연적인 것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된대. 그리고 이것이 연속성의 감각을 갖다가 가져온다는 거지. 뭔 말이야? 즉 이 과거에 대한 링크래.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지를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재로 붙여가자고요. 하지만 오늘날은 시간이라는 게 선형적이래. 과거에는 뭔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링크였는데 연속성이었는데 현재에는 리니어한 거래. 그러니까 해설을 좀 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을 링크해주는 이런 거였으면 현재는 그냥 쭉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라는 거죠. 됐습니까? 선형적인 것으로 여겨진대. 이게 미래가 쭉 펼쳐져 있는 거야. 무한대로 우리 앞에서. 이것이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인식을 준다는 거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가 서둘러 쫓아가려고 할 때 진보하기 위해서.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니까 과거라는 게 시간이 이렇게 내려오죠. 과거라는 것은 현재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이니까 과거라는 게 이미 열등한 거구나. 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열등하다라고 거절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즉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들이 여겨집니다. 진보적인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여겨져요. 뭐보다? 그 이전의 것들보다. 됐습니까? 현재 게 짱이구나. Simply because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인 진보도 평가받고 특혜를 받습니다. 진보적인 것으로. 새로울수록 좋다 이거죠. 뭐 없이 환경적인 읽다 보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환경적인 파괴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기술이 도입하는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거 발전되는 거 좋은데 환경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소재가 나오니까 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소재가 나오니까 여기서 왜 환경이 나오는지 알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풀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이러한 지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읽어도 뭔 말인지 저는 하나도 개소리야 그냥.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본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재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게 같은 그림으로 있을까? 어떤 같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를 잘 찾아보시면 보여요. 둘 다 같은 말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은 위상인지 가구, 책상, 과일, 사과, 옷, 나이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보일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 두 개 붙이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았던 것들까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B, A, C 이렇게요. 그러니까 난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이거를 내용적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네들한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해석이 좀 막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연습을 해봐. 알겠어? 이거는 거의 수험생들 중에 20%도 안 돼.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80%가 아니라 20% 안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알겠어? 그만큼 고통이 이거 시간이 필요하지.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변별력이 있으니까 여기는요. 됐어? 똑같아요. 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36번보다 이게 난 것 같아 나는요. 좀 괜찮지 않아 싶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용어부터. prevent A from ing 하면은 A를 막다 뭐뭐로부터니까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못하게 한다. A를 예방합니다. 뭐뭐스로부터. 즉 A가 요거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봐봐. 앞에 is나 this나 that이 나와. 그러니까 is나 this나 that이 나와. 그런 다음에 being을 쓰고서 동사가 아니지. 그런 다음에 the case나 그 다음에 true나 so가 나오면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세요. 원래는 이 문장이 앞에는 if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is였어. was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the case 똑같은 말이야. 사실이라면 이 말이야. 이해돼요? 이것이 그것이 저것이 사실이라면 동사 다음에 또 뒤에서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란 말이야. 즉 앞에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 일단은 그것이 퉁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해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so는 이 so가 너무가 아니라 그렇게야. 그렇게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appear so 그렇게 보인다. do so 그렇게 한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요거 꿀팁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얘가 독립분사 구문으로 바뀐 거야. 필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있던 형태가 이렇게 단순화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사실이라면으로 해석을 좀 하시고 문장 하나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렇구만. 이것은 턱신이면 독성이지. 독성이 뭐 하지 못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얘를 보는 순간 프리벤트를 보는 순간 A from ing가 같이 보여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독성이라는 게 접근권을 얻지 못하게 즉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말이야. 이것은 좋은 거겠지. 독성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That being so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앞에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이야. Then 그것의 descendants 후손들이 will also have 또한 가질 거래요. That protection 그러한 보호를 가질 것이고요. And within a few years 몇 년 내에 significant 상당한 개체가 저항하는 그 곤충들의 상당한 개체가 이길 것입니다. 무엇을? 노력을. 농부들의 노력을 이길 것입니다. 뭐 하려는 노력이냐면 그 곤충들을 갖다가 해치고 죽이려는 그 노력을 갖다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독성이 못 들어오게 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면 후손들까지도 또한 보호를 받아. 몇 년 내에는 그러한 개체가 많아져가지고 농부들이 살충제를 뿌려도 소용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갖다가 스무스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구문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이 모의고사를 정말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을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못 보냐 시험을. 안 그래?
여러분들 시작하는 것만큼 이거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심하는 건 되게 쉬워.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0달, 1년에 가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어? 그게 본인들이 되면 본인들이 특별한 스페셜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코 볼게요. 왜 벌레들, 곤충들이 저항하게 될까? 어떤 특정한 살충제, 특정한 개체에 있어서는 식물이나 곤충에 뭐가 있냐면 항상 그렇게 좀 레어한, 특이한 개체가 있대. 이 친구들이 노출을 극복하는데 독성의 어떤 분자에 노출되는 것을 극복한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곤충들은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다 이런 거야. 어떤 특정한 애들. 됐습니까? 그렇군. 문장은 쉽네요. A번. 이것이 독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네. 잠깐만. 이것이 뭔데? 앞에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어떤 앞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로 하여금 독성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는 그냥 그런 개체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디스 다음에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B번. 예를 들어서 A는 아니고 만약에 살충제가 작용해 뭐 함으로써 특정한 효소를 갖다가 블러킹, 막음으로써 작용을 하면 이것은 뭐일 수 있냐면 이러한 하나의 개체. 잠깐만. 얘 뭔데? 앞에 뭐 있었습니까? individual, rare individual 있지. 얘랑 붙여. 나쁘지 않지. 이것이 약간 다른 배열을 가진대. 아톰에 뭐를 둘러싸는 효소의 활성 사이트 구역을 둘러싸는 그런 그 아톰에 약간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충제가 어떤 특정 효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개체들 어떤 개체들이야? 안 죽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약간 다른 아톰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나쁘지 않지. 세모. 그렇군. However, 저항력 있는 유전자가 딱 맞아야 돼. 목적에. 그래 일단 그렇지 않으면 혹은 이것은 퍼뜨리지 못해. 퍼뜨리지 않아. 개체 사이에서.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튼 여기는 걱정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however를 주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거는 지우고 여기로 갔을 것 같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서 힘들죠.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살충제가 이 특정한 효소를 막으려고 작동을 해.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하나의 개체가 약간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톰에. 됐습니까? 그럼 플러스지. 위에 볼까? 이것이 턱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 그래가지고 후손도 보호받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얘기에서 뭐 때문에? 요 친구. rare individual과 그 다음에 요 단서 때문에 B로 가는 건 쉬워요. 해석도 그렇고. 그러면 제시문에서 B로 갔을 때 A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친구들?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해석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어떻게 하겠어? 논리로 가야죠. 얘가 있으니까. 봐봐.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쨌든 간 이 개체가 약간 다른 게 있어가지고 살충제에 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턱신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면 후손까지 좋은 거 아니야. 그 농부가 죽이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죠. 맞아. 근데 이 저항적인 유전자가 딱 목적에 맞아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보니까 이것이 퍼뜨리는 걸 실패한대. 그 개체 사이에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좀 아리까리할 때 더욱더 걱정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말 자체가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항력 있는 쥐는 이러한 특정한 살충제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살충제 역시 막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친구들아 당연히 여기는 however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자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못 가지. 왜? 여기는 순접이어야 되니까 however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역을 달고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BAC로 고르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전 문장도 그렇고 나는 이 내용이 뭐다라고 인식시키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했을 때 최대한 단서를 잡거나 아니면은 소재를 붙이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지금처럼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본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연결사가 있으니까 확실한 역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둘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흐름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구나. 내용 자체를 몰라도 이러한 단어 때문에 알 수가 있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답은 B, A, C. 오케이?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요거는 좀 쉬웠어. 시간이 없으면 조금 뭐 그렇겠지만 괜찮았던 문제이고 근데 42번은 또 약간 정확하게 안 보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글 자체는 쉬웠어. 보시면 간단하죠. associated인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입니다. 그러면 A와 연관된 보통 앞에 있는 명사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두 번째,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잘 나오는 표현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help는 생략할 수 있어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했을 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야. 부정이 두 개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cannot help ing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but 동사원형이 아니라 ing를 써도 똑같은. 요거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We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하는데 잘 보세요. 무엇을 경험을 하냐면 pain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연관된 고통이 되겠죠. 뭐와 연관됐어? loss 손실과 연관된 고통을 경험을 한대. much more 훨씬 더 vividly 선명하게 뭐보다 우리가 due the joy of experience 우리가 어떤 경험의 기쁨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성취 어떤 얻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손실에 대해서 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득보다 손실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10,000원을 나한테 주는 것보다 10,000원을 내가 잃어버리는 게 더 크다고요. 됐습니까? Sensing a loss as a result of the high price. 잘 보세요. 보면은 문장 시작할 때 ing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야. 그림을 그리고 있어. ing가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컴마 찍고서 주어 동사면 얘 뭐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sensing a loss 어떤 손실을 느끼면서 뭐의 결과로서? 높은 가격의 결과로서 손실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같은 1,000원짜리였는데 원래 저번 주까지는 지금은 2,000원이야. 그럼 내 1,000원이 손실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1,000원의 손실을 보면서 셔퍼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튼 상자를 다시 올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쉘프 선반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이니까 못 사는 거야. 왜? 비싸니까. 1,000원이 손해보는 느낌이니까. 됐습니까? 끝. 요거 작문독해 풀 때 여러분들 문제가 2개잖아.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첫 번째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가. 제목이 뭘까? 그 와중에 얘가 있으니까 A번 보기를 봤을 때 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혹은 얘인지 반대말인지 우리가 30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가시면 되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자꾸 내려오냐? 야. Traditional economic theory,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람들이 반응해야 된대. 가격 변동에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뭐이든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단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약간 다운해. 그러면 우리가 약간 더 많이 싸니까.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 약간. 그러면 우리가 덜 사. 즉 다시 말해서 경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더욱더 민감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을 뭐보다 가격 하락일 때보다 즉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비슷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퀄 괜찮지. 됐니? 가격이 올라가면 약간 덜 사고 내려가면 약간 더 사고 이 정도가 또이또이.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for example 있으니까 여기가 주제지. 하지만 버틀러가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셔퍼, 손님들이
완전히 오버리얼트, 과도하게 행동한 뒤요. 뭐 할 때? 가격이 올라갈 때. 만약에 당신이 에그의 가격을 줄이면 컨슈머들은 약간 사. 그런데 에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들은 그들의 소비를 줄인대. 뭐만큼? 2.5배만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가격 하락보다 더욱더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들. 가격 상승은 이득이야, 손실이야? 손실이죠. 가격이 하락하는 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득 아니야. 그러니까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이거예요. 여기부터 주제가 바뀌지. 이렇게 됐습니까? anyone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드는 거야.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뭐 살지 적는 거지. 마음속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는 마인드를 그냥 온화하게 약간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야. 여기 선생님이 여기를 안 건드렸지만 이상한 거 못 느꼈죠.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니까 줄이겠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봤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 저번 주부터 올라가는 걸 봤어. 그러면 요거지. 우리가 no, feeling을 얻어. 안 돼, 이런 거지. 어디서?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웅덩이에서 얻는 거야. 결정해. 시리얼이다. 이제 아침부터 시리얼이야. 이번 주 이거죠. 안 사, 이거야. 뭐 대신에? 스크램블 에그 대신에 계란을 사지 않고서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이러한 우울한 느낌, 뭐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울한 느낌은 프로포셔네이트 하면 똑같다 이 뜻이에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만족감과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뭐 할 때? 우리가 좋은 거래, 즉 내가 값싸게 뭔가를 구매했을 때의 느낌과 똑같다. 아니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디스를 써주는 게 맞죠. 됐습니까? 똑같지 않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고통을, 뭐와 연관된 고통이냐면 손실과 연관된 고통을 더욱더 생생하게 뭐보다? 우리가 얻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됐습니까? 이러한 손실을 가격 상승의 결과로 느끼면서 손님들께서는 이 커튼을 다시 백할 수밖에 없어요. 쉘프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계란 구매자뿐만이 아니래. 뭐하는? 이러한 손실의 고통을 느끼는 게 계란 구매자뿐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읽어볼게 그냥. 계속 봅시다. 한 그룹의 리서처들이 복제했는데 앞에 나온 그 연구가에 그 연구를 복제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샤퍼들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똑같은 결론에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손실에 더 민감하다 이거겠지. 미드웨스트 오렌지 주스 드링커가 더 피니키 이런 게 나오네. 이게 뭡니까? 까다롭다는 거죠. 까다롭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까다롭대. 어디만큼? 이런 사람들만큼. 지역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이거죠. 지형과 아침 식사의 선호에 상관없이 손실이라는 게 이게 룩이야. 더 크게 보입니다. 뭐보다? 개인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버틀러의 이 연구는 보여주는데 미스테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미스테리를 증명하냐면 경제학자들이 이 그래플링 다퉜던 몇 년 동안 이렇게 골머리 쌓았던 그런 미스테리를 갖다가 밝혀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답은 3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목 뭐야? 찾아봐. 1번.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아니죠. 풀렸잖아 지금. 새로운 연구. 소비자들의 손실에 대한 혐오에 대한 연구. 괜찮죠? 우리는 손실할 거야. 많이. 너가 얻는 것만큼 상관없고요. 손실과 이득인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됐고요. 기본적인 컨셉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득이 준다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큰 타격을 준다니까. 답은 2번. 손실에 대한 혐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짓겠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독해적인 포인트들. 여러분 선생님이 최소한, 최대한 개념을 적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딱 한 강의에서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를 인식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순서별에서 뭐였어? 해석이 안 될 때는 뭐 하면 된다? 소재를 붙이고 그 소재의 위상을 보면 조금 더 답을 쉽게 풀 수가 있겠구나.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구문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정말 알찬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